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장애 예방 및 처치 제5강입니다. 오늘은 응급처치에 이어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와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 혈액순환입니다. 이 두 기능은 수분 이상 정지되면 심장이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위해 다급한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의식불명, 호흡정지,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심폐소생술에는 1차 응급처치와 2차 응급처치가 있으며, 본 과목에서는 1차 응급처치 방식만 다루겠습니다. 상해나 응급질환 등으로 갑자기 호흡이나 심장이 정지된 경우에 꼭 필요한 방식이며, 호흡, 심장정지 시에는 처음에 3, 4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익사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구조를 했을 때 그 환자가 익사되었던 순간에서 3, 4분이 이상이 경과가 되면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이 뇌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에 기도 확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1차 응급처치로서 손이나 입으로 행하는 조치인데, 제일 먼저 폐쇄된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공 불어넣기의 인공호흡과 이어지는 심장 마사지가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2차 응급처치 의료기를 사용하는 조치는 보조기구에 의한 인공호흡, 기관 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 심장 마사지, 정맥로 확보, 심전도 검사, 구급약품 사용, 소변량 측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기도는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이것을 열어서 공기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응급처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아래턱이나 목 근육의 긴장이 약해져 혀가 늘어지거나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를 막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는 반드시 기도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혼수체위와 턱을 들어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혀의 뿌리가 기관이나 식도를 막지 않도록, 즉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능한 빠르게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고, 혼수체위를 취하며 턱을 들어 올려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혼수체위를 취하는 법은 환자의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혀뿌리가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며 침이나 토사물 등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혼수체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혼수체위를 취할 때는 심장을 압박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오른손과 다리를 밑으로 향하게 하여 몸을 옆으로 눕히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오른쪽 가슴이나 옆구리 등에 상처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몸을 옆으로 눕히되 심장을 압박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몸의 오른편이 아래로 향하게 하며
머리는 오른팔에 기대고 뒤로 젖혀주고, 뒤로 젖혀주는 것은 기도 확보를 위하기 때문이죠. 왼손 등으로 턱을 기도 확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받쳐주고, 위쪽 다리를 구부려서 팔끝을 아래쪽 다리의 복사뼈에 걸치게 하고, 팔꿈치와 무릎을 지면에 닿게 하여 몸을 안정시키는, 결국은 다리를 저렇게 아래쪽 다리의 복사뼈에 걸치게 하는 이유는 팔꿈치와 무릎으로 몸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수체유에서의 주의사항으로서는 토한 음식물이나 입안의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으면 손수건 등을 감은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끄집어내어 입안을 깨끗하게 해줘야 합니다. 환자의 손이나 담요 등이 입이나 코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지나치게 꺾여 질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체위에서 규칙적으로 호흡이 돌아오면 그 체위를 유지시킨 채 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됩니다. 턱을 끌어올려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먼저 환자를 바르게 눕힌 다음 한쪽 손은 환자의 이마에, 다른 손은 아래턱 끝에 대고 아래턱을 가볍게 누르듯이 들어 올려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 됩니다. 이때 이마에 대고 있던 손으로는 환자의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환자를 바르게 눕히고 한쪽 손은 환자의 이마에, 다른 손은 아래턱의 끝에 대고 있는데, 아래턱의 끝에 대고 있는 이유는 기도 확보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이마에 대고 있던 손으로는 환자의 머리를 지그시 눌러줌으로써 기도가 확보되는 것인데, 아래턱을 누르듯이 들어 올려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해야 됩니다. 혀뿌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를 막고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머리를 뒤로 제쳐서 기도가 유지가 된 상태를 기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기도 확보 방법으로서 베개 등을 어깨 밑에 대는 방법으로서 어깨에 방석이나 베개 등을 대고 머리가 뒤로 젖혀지도록 하는데, 주로 이럴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들일 경우가, 그리고 또 기도 확보를 유지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때 받침대는 올바르게 어깨 밑에 둘 필요가 있으며 절대로 목 밑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목 밑에 두게 됨으로 인해서 확보된 기도가 다시 폐쇄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래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 턱 앞을 들어 올리는 방법만으로 공기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손으로 아래턱을 지켜 올리듯이 들어 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도 확보된 방법이 베개 등을 어깨 밑에 대는 방법과 아래턱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인데, 먼저 어깨 밑에다가 방석이나 베개를 대고 머리를 뒤쳐주면은 훨씬 더 원활히 기도가 확보가 되며, 양손으로 아래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은 한 손으로 잘 안 될 경우에 양손으로 완전히 고개를 뒤로 제쳐줬을 때 기도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는 가능한 신속히 혼수체열을 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턱 앞을 들어 올리기, 아래턱 들어 올리기 등을 활용하고, 입안에 토한 토사물이나 이물질이 어떤 음식물, 침덩어리 등 이물질이 있어 기도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럴 때는 몸을 옆으로 제쳐서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물질을 천이나 손수건 등으로 손가락을 감싸서 제거를 해주면 기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입이나 앞서 얘기했듯이 입이나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환자의 입과 기도 속에 이물질이 있어 호흡에 방해를 받고 있으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이물질의 종류에는 외상에 의한 코피나 입안의 상처에 의한 출혈, 부러진 이, 침덩어리,
토한 음식물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밖에서 손가락으로 꺼내는 방법으로서 음식물 덩어리 등 고형물질로 막혀있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나 어린이는 손가락에 꺼지나 헝겊 등을 감아서 입안의 이물질을 내어 제거를 하면 됩니다. 밖에서 꺼낼 수 없는 이물질일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위치에 이물질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연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영유아는 한 손 위에 엎드려 놓고 등을 두드리면 되고 어린이는 팔에 걸치거나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등을 두드리며 중증의 환자는 옆으로 눕혀 손바닥으로 등을 여러 번 두드리면 됩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어깨를 들어 올린 후 턱을 앞으로 내밀게 하면 될 것입니다. 성인은 복부 밀쳐 올리기에 의한 이물질 제거 방법을 쓰면 되는데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환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감싸고 오른쪽 손 등을 환자의 위쪽 복부에 대고 왼쪽 손을 겹친 후에 환자의 흉부 및 상복부를 위쪽 방향으로 힘껏 누르는 동작을 몇 차례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은 환자를 옆으로 혀 등을 무릎에 올린 다음 입을 크게 벌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면 되는 방법과 또는 손가락을 꺼지나 손수건 등으로 고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때 손가락을 교차시켜 누르면서 입을 벌리고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끄집어내면 이물질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인 같은 경우에는 한 손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등을 두드리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직 신체 상태가 발육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두드리거나 하면은 세게 누르거나 세게 두드리게 되면은 오히려 2차적인 손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팔에 겹치거나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등을 두드리면 될 것이고 중환자는 옆으로 눕혀서 손바닥으로 등을 여러 번 두드리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나 어린이는 밖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제거 방법이었고 또 앉은 자세에서 복부 밀쳐 올리기 또는 선 자세에서 복부 밀쳐 올리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호흡 방법인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안정 시에 분당 12에서 15회 정도의 호흡을 하며 허파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이 외상이나 병에 의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호흡 정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이 정지된 사람, 호흡 장애가 심한 사람,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호흡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 수단으로 호흡을 재개시키는 것을 우리는 인공호흡이라고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폐쇄된 기도를 먼저 턱을 들어 올린 후에 코를 막고 기도를 확보한 후에 숨을 크게 들어 마신 후에 환자의 입에 숨을 불어 넣게 되는데 이때 가슴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환자의 입에서 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공기 불어넣기 인공호흡법으로서 환자를 똑바로 눕힌 후에 머리 부위에 위치하여 한쪽 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아래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를 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환자의 입에 숨을 불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환자의 입에서 숨이 다시 나오는 것을 필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공기 불어넣기 인공호흡법의 주의사항으로서는
호흡이 멈춘 환자에게는 심장이 멈추기 전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인공호흡을 개시하여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입이 벌어지지 않을 때나 입의 상처 때문에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없을 때는 코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기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어넣은 공기가 허파에 들어가지 않고 위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공기 불어넣기 인공호흡법을 실시할 때도 성인의 경우와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보통 우리가 불어넣기를 할 때 3초에 1회의 속도로 불어넣는데 위급한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3초 시간을 간격을 두고 불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면은 들어 마시고 불어넣고 이거를 3초 간격으로 속도를 맞춰야 될 텐데 들어 마시고 불어넣고 그 다음에 숫자를 치는데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들어 마시고 불어넣고 요 정도 하면은 속도가 3초의 간격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코와 입을 덮듯이 숨을 불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 마사지 방법인데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이며 1회의 박동으로 약 80ml의 혈액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하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를 급성 심장정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심장정지 상태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정지인데 심장이 완전 정지하여 박동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심장에 괴사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심실세동이 있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의 근육이 따로따로 아주 미약하게 수축하므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하여 심장 안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작용을 유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심장 마사지에는 체외에서 가슴, 우리의 압박을 반복하는 가슴 압박 심장 마사지와 가슴을 절개해서 직접 심장을 마사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림에 따라서 심장을 압박하는 위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치 부위입니다. 명치 부위, 그걸 복장뼈 하단에 손가락 두 개를 대고 명치 부위에 손가락 두 개를 대고 다른 쪽 손바닥을 붙여서 그 윗부분에 닿아서 손을 포개는 방법을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있는 손가락 끝은 환자의 가슴에서 떨어져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하자면은 명치 끝부분에 손가락 두 개를 두고 그 손가락 두 개 윗부분이 바로 심장이 위치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심장의 우리 손바닥의 바닥면을 심장 부위에 대고 양손을 겹쳐서 다른 손가락은 다른 신체의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해서 규칙적인 압박을 실시하여야 되는데 이때는 주의해야 될 것은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는 것이 좋으며 가슴 압박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무엇보다도 수직으로 압박을 해야 되고 누르는 힘은 어른이면 가슴이 3.5에서 한 5cm 정도 내려갈 정도로 힘을 가하며 정확한 위치에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압박하되 팔꿈치가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직으로 손을 하는 이유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한 위치에서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심장을 압박할 때 체중이 가해지는 어떤 그 힘이 균등해야 되고 특히 심장 외에 다른 부위가 그 힘이 전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심장 마사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는 정확한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습과 숙달을 반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림과 같이 성인일 경우에 가슴이 3에서 한 5cm 정도 내려갈 정도로 힘을 조절하고 손을 수직으로 하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정확한 위치에서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수직으로 누르면 심장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힘을 이제 주로 마사지를 할 때 힘을 뺍니다. 힘을 뺄 때에도 손은 가슴에서 떼지 않고 누르고 난 다음에 힘을 빼는데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압박하면은 손을 환자의 가슴에서 떼지 않고 가슴이 원래 상태의 높이까지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힘을 빼게 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며 환자가 1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나 1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성인보다 뼈가 약하므로 압박하는 힘을 보다 약하게 해야 되며 압박 부위를 손바닥면이 아닌 손가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가슴 압박을 할 때에는 한쪽 손바닥을 대고 1분에 8에서 100회 정도 가슴이 2.5에서 3.5cm 내려가도록 압박을 하면 될 것이고 1살 정도의 어린 아기는 두세 개의 손가락으로 1분간 100에서 120회 정도 가슴이 1.5에서 2.5 정도 내려가도록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힘을 뺄 때에도 금방 얘기했던 거 그림과 같이 누르고 압박을 하고 나서 올라올 때는 힘을 빼고 다시 누를 때에는 균등한 힘으로 그렇게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동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호흡과 맥박이 동시에 없을 때는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과 더불어서 그렇게 2.5에서 3cm 정도 내려가도록 눌러주면 될 것이고 영아인 경우에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가슴이 1.5에서 2.5cm 정도 내려가도록 하는데 가급적 손가락 2개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반드시 멈추게 되는데 이때에는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함께 실시하여야 됩니다. 혼자 이제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불어넣은 후에 연속해서 15회 정도 반복해서 누르게 되는데 이때 호흡을 2번 연속 불어넣고 심장 마사지를 15회 정도 하고 시간이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기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넣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불어넣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주의할 점은 불어넣기와 압박을 동시에 할 때 불어넣을 때마다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불어넣고 연속적으로 15회 정도 혹은 20회 정도 압박을 하고 다시 경동맥과 가슴이 자가호흡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듣고 혹은 볼, 뺨 등으로 상대방의 어떤 체온이나 호흡 정도의 유무를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불어넣기 규칙적으로 성인과 유아, 어린이 혼자서 심장 마사지를 할 때 실시할 때의 횟수와 주기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꼭 이것이 아니라 불어넣기 인공호흡 2번과 심장 압박 마사지를 15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혹은 16회도 될 수 있고 17회도 될 수 있지만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어떤 방법과 원칙들에서 앞선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응급처치에 이어지는 심장 마사지도 아주 주변의 가족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과 지식이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그 정확한 지식을 토대로 숙달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되 원칙적으로 처음에 자신이 없거나 두렵거나
망설여질 때에는 배운 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실시를 하면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